소년 삼국지 제68화 독의 그림자. 조조의 고통과 의심의 시작. 허도에 들이운 조조의 그림자가 잠시 거치는 듯 보였던 것은 유비의 완벽한 위장과 제갈량의 깊은 계책 덕분이었다. 조조는 유비를 더는 경계하지 않는 듯 했으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길평이 조조에게 먹인 독약으로 인해 싹을 우기 시작했다. 조조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갔고 그와 함께 그의 의심은 광기로 변해 허도 전체를 집어삼킬 듯 했다. 조조의 고통, 그리고 불길한 징조. 어느 날부터 조조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로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그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졌으며 식욕마저 잃었다. 조조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는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조조의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 조조는 침상에 누워 고통에 신음했다. 그의 곁에는 순우 곽가, 정욱 등 그의 신복 책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조조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승상, 안색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다. 어이를 불러 다시 진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다른 명의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욱이 조심스럽게 권했다. 조조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필요 없다. 길평 그자가 지어준 약을 먹고 난 뒤로 몸이 더욱 나빠졌다. 그의 약재가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혹 그자가 내게 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닐까? 조조의 눈빛에 섬뜩한 의심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본래 의심이 많은 성정이었기에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자 곧바로 주변 인물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자신에게 약을 지어준 어의 길평에게 의심의 화살이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길평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헌제의 연회에서 유비와 헌제가 주고받았던 짧은 눈빛 교환이 스쳐 지나갔다. 길평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자를 신문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내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자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조조의 명령에 병사들이 길평을 잡으러 나섰다. 순욱과 곽가는 조조의 의심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조조의 완고하고 폭력적인 성정을 알기에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은 조조의 병세가 심해질수록 그의 의심과 광기가 더욱 심해질 것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었다. 길평의 불안, 그리고 동승에게 전해진 위기. 길평은 조조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었다. 그는 자신이 먹인 독이 조조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조조의 의심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길평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조조의 병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동승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길평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초조하게 동승을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을 예감한 듯한 비장함이 감돌았다. 잠시 후 동승이 길평의 집으로 급히 찾아왔다. 동승은 길평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다. 길평 대인,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다. 동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길평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동승 대인, 조승상께서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인 독이 효험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조승상의 병세가 악화되자 저를 의심하고 길평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거사를 일으킬 때입니다. 길평의 다급한 목소리에 동승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는 길평의 결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직감했다. 조조의 의심이 길평에게 향했다는 것은 곧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의미였다. 동승은 곧바로 유비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길평 대인. 제가 당장 현덕공께 이 소식을 전하고 거사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길평 대인께서는 부디 몸을 조심하십시오. 동승은 길평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유비의 숙소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지만 조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유비의 결단, 그리고 거사의 신호탄. 유비는 여전히 평범한 척 밭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동승은 조심스럽게 유비에게 다가가 길평의 소식을 전했다. 현덕공, 길평 대인이 조승상에게 독을 먹인 것이 효험을 보고 있습니다. 조승상의 병세가 악화되자 길평 대인을 의심하고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거사를 일으킬 때가 되었습니다. 유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조조의 의심이 길평에게 향했음을 듣자 거사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유비는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길평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거사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알겠소, 동승대인. 제갈량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마등에게도 연락을 취하시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사의 날을 기다리겠소. 조조의 의심이 길평에게 집중된 틈을 타 우리는 허를 찔러야 할 것이오. 유비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그는 조조의 의심이 길평에게 집중된 틈을 타 거사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길평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다. 마등에 도착, 허도를 에워싸는 그림자. 서량에서 출발한 마등의 군대는 조조의 눈을 피해 허도 근처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들은 허도 외곽의 숲속에 은밀히 잠복하며 동승의 신호를 기다렸다. 마등은 허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병을 보냈고 조조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드디어 때가 왔군. 마등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휘하 장수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서량의 정예 기병대는 언제든 허도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조조의 감시망을 뚫고 허도로 진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등은 유비와 동승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칼날을 갈았다. 허도의 밤은 깊어지고 조조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독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 채 길평을 의심하며 분노에 떨고 있었다. 그의 광기는 허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비와 동지들은 조조의 목숨을 겨냥한 거대한 음모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허도 전체가 조조를 향한 거대한 그림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과연 조조는 이 모든 음모를 알아차리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길평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유비와 동지들은 조조의 광기를 뚫고 대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허도의 드리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